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가 끊임없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끝없이 잡초를 뽑고 절대 끝나지 않는 할 일 목록. 바로 그 믿음 하나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씨앗 하나조차 심어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장, 대리들, 마감일, 빨래, 그리고 시간을 빼앗는 100가지 다른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까지 더한다는 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거의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그런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작물은 거의 고집스러울 정도로 키우기 쉽습니다. 물 주는 걸 깜빡해도 잘 버팁니다. 초보자의 실수도 견뎌냅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잊고 있어도 계속 자라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멘창하는 정원의 비결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거의 스스로 알아서 자라는 채소 15가지를 순위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한번 심어놓고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조용히 혜택을 누리는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목록의 마지막 채소는 단 한 번의 심기로 10년 넘게 여러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해봅시다. 1, 5위. 햇파파 키우기 쉬운 것에 마스코트가 있다면 그건 바로 파일 겁니다. 이 채소는 거의 실패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씨앗 트레이도 재배 조명도 파종 달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온 파 한 단에서 남은 흰 뿌리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창가에 물 담은 컵에 넣어두면 며칠 안에 싱싱한 초록싹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정원 가꾸기 전체에서 가장 빠르고 만족스러운 첫 성공일 겁니다. 진짜 매력은 그 이후에 얼마나 관대한가입니다. 며칠 물을 안 줘도 괜찮을까요? 금방 회복합니다. 오늘 저녁 요리를 위해 초록 부분을 잘라낼까요? 다음 주면 이미 새 잎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면 흙으로 옮겨 심으면 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계속 번식합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다시 심을 필요 없이 몇 달간 신선한 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끝없이 유용합니다. 스크램블 에그, 라면, 타코, 구운 감자, 볶음 요리까지 잘게 썬 파 한 줌이면 거의 모든 요리가 더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적게 요구하는 채소치고는 돌려주는 게 정말 많습니다. 1, 4위, 덤불 강낭콩, 90인 어떤 식물은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벌합니다. 엔비는 정반대입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말썽 없는 축에 속합니다. 덩굴로 자라는 사촌인 폴빈과 달리 90인은 지지대나 말뚝, 어떤 종류의 받침 구조도 필요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직접 심고 자리 잡을 때까지 흙을 촉촉하게 유지한 다음 대부분 손을 떼면 됩니다. 몇 주 안에 식물은 하얗거나 보라색인 작은 꽃들로 뒤덮입니다. 그 꽃들은 꼬투리가 되고 꼬투리는 계속 생겨납니다. 많은 품종이 2달 안에 수확할 수 있을 만큼 빠른데 이는 성질 급한 정원사도 동기부여를 유지할 만큼 빠르면서도 식물이 진짜 수확량을 만들어낼 시간은 충분히 주는 속도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90인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얼마나 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가 나오는가입니다. 랩핀 화단이나 파티오의 화분 몇 개만으로도 한 가정이 몇 주 동안 신선한 콩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햇빛과 가끔의 물,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132. 근대 스위스 차드 채소에게 성격이 있다면 근대는 무슨 일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친구 같은 존재일 겁니다. 타는 듯한 오후 더위 괜찮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여전히 멀쩡합니다. 바빠서 2주 동안 수확을 못했다고요? 그냥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이런 강인함 덕분에 가장 믿을 만한 잎채소 중 하나가 됩니다. 상추는 여름 더위가 오는 순간 시들고 써지는 경향이 있지만 근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꺼운 색색의 줄기 때로는 빨강, 때로는 금색, 때로는 짙은 캔디 핑크는 거의 관상용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치는 식물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가 나오는가에 있습니다. 바깥쪽 잎을 수확하고 중심부는 계속 자라게 두면 식물은 스스로를 계속 채웁니다. 얘는 잎채소처럼 몇 주마다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몇 포기만 있어도 한 시즌 내내 샐러드와 볶음 요리를 현실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잎을 잡고 부드럽게 딸 수도 크고 실하게 키울 수도 있어서 그날그날 필요한 걸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위 케일은 키우기 가장 튼튼한 채소 중 하나라는 명성을 쌓아왔고 그 명성은 충분히 얻은 것입니다. 추운 날씨도 케일을 늦추지 못합니다. 얘는 오히려 가벼운 서리가 내리면 잎이 더 달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섬세한 식물들을 망치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도 케일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강인함이야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덜 까다로울수록 관리할 것도 적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케일은 여러분에게서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만 필요로 합니다. 필요할 때 바깥쪽 잎을 따고 중심부는 그대로 두면 신선한 잎이 계속해서 제때 자라납니다. 이렇게 잘라도 계속 자라는 습성 덕분에 봄에 한 번 심으면 많은 기후에서 현실적으로 다음 겨울까지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도 워낙 풍부해서 한 끼 분량만으로도 하루 비타민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데 이 돌봄이 필요 없는 식물치고는 좋은 보너스입니다. 1위 오크라 대부분의 텃밭 채소는
여름 더위가 혹독해지는 순간 시들기 시작합니다. 오크라는 정반대입니다. 온도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마토가 꽃을 떨어뜨리고 상추가 꽃대를 올릴 때 오크라는 마치 그 더위를 기다렸다는 듯 꽃을 피우고 꼬투리를 맺습니다. 그 더위 내성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많은 사람에게는 여름에 가장 중요합니다. 휴가도 가고 일정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물 주는 습관도 흐트러집니다. 오크라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깊은 뿌리 시스템 덕분에 대부분의 채소보다 건조한 시기를 훨씬 잘 견디기 때문에 가끔 물 주는 걸 놓쳐도 좀처럼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특히 꼬투리를 꾸준히 수확할 경우 몇 주, 때로는 몇 달간 계속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준히 따주는 것이 오히려 식물이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하는데 액치 여러분의 관심에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병충해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까지 더하면 오크라는 더운 기후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손이 덜 가는 채소 중 하나가 됩니다. 10위. 말라바 시금치. 일반 시금치에는 잘 알려진 약점이 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오는 순간 꽃대가 올라오고 써지고 시들어 죽습니다. 말라바 시금치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애초에 진짜 시금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뜨겁고 습한 환경을 오히려 선호하는 빠르게 자라는 덩굴 식물로 다른 잎채소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 계절의 완벽한 대체제가 됩니다. 지지대나 울타리, 간단한 말뚝처럼 타고 오를 것만 주면 별다른 도움 없이도 쑥쑥 자랍니다. 잎은 두껍고 광택이 나며 거의 다육질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시금치라면 거의 다 시들어버릴 조리 요리에서도 잘 버팁니다. 바쁜 일정의 이상적인 이유는 얼마나 많은 방치를 견뎌내는가입니다. 물 주기를 여기저기 건너뛰어도 보통 하루 이틀이면 회복됩니다. 어린 잎과 부드러운 새순을 꾸준히 수확하면 식물은 더 많은 성장으로 화답합니다. 한여름쯤이면 덩굴 하나가 작은 지지대를 온통 먹을 수 있는 잎으로 뒤덮인 벽으로 바꿔놓는 동안 다른 정원사들은 더위에 포기한 작물을 다시 심고 있을 겁니다. 9위. 방울토마토. 크고 즙 많은 슬라이싱 토마토를 키우려다 고생해본 사람이라면 갈라진 열매, 배꼽 썩은 병, 끊임없이 손이 가는 식물에 대한 좌절감을 알 겁니다. 방울토마토는 그런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해줍니다. 더 작고 더 빨리 익으며 불완전한 환경에도 훨씬 관대합니다. 일단 자리 잡은 방울토마토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품종은 한 그루에서 한 시즌 동안 100개가 넘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계속 키우는 데 필요한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에 비하면 엄청난 보상입니다. 처음 심고 지지대를 세운 뒤에는 주된 일이 그저 열매가 넝쿨 위에서 과숙되기 전에 수확을 따라잡는 것뿐입니다. 또한 더 큰 토마토 품종을 자주 괴롭히는 온도 변화와 병충해 압박에도 더 강한 편입니다. 햇볕 좋은 파티오의 화분 하나만으로도 한 가정이 몇 달 동안 달콤하고 간식으로 먹기 좋은 토마토를 즐길 수 있고 넝쿨에서 바로 따먹기에도 완벽해서 거의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8위. 고구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구마 하면 땅속의 숨은 뿌리만 떠올리지만 바쁜 정원사에게 진짜 매력은 지상부가 얼마나 요구하는 게 적은가에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고구마 덩굴은 놀라울 정도로 가뭄에 강합니다. 흙 표면을 빠르게 덮으며 퍼지는데 덕분에 경쟁하는 잡초까지 대신 억눌러주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생육기간 내내 덩굴은 대부분 알아서 자랍니다. 계속 가지치기를 하거나 매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캐낼 때가 되면 소박하게 심었어도 정말 놀라운 양의 덩이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고구마는 가정 정원사가 키울 수 있는 작물 중 칼로리 밀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잎 자체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직접 키워보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까다로운 작물을 돌볼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고구마는 거의 이상적입니다. 배경에서 꾸준히 자라고 다양한 실수를 견디며 기대를 넘어서는 수확으로 보답합니다. 7위. 콜라드 그린. 어떤 식물은 연약합니다. 콜라드 그린은 그 정반대입니다. 식물은 웬만한 잎채소가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함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여름 더위도 그럭저럭 잘 버티고 추운 날씨는 거의 완전히 무시하며 더 민감한 작물을 파괴할 서리도 견뎌냅니다. 일단 자리 잡으면 콜라드 한 번 심기로 몇 달 동안 크고 튼튼한 잎을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확 방법도 더없이 간단합니다. 필요할 때 아래쪽에 더 성숙한 잎을 따고 자라나는 중심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새 잎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한 번의 수확 시기가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만들어집니다. 바쁜 일정에서는 그런 신뢰성이 거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즌 내내 계속 다시 심는 대신 한정된 정원 시간을 실제로 먹을거리를 수확하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콜라드는 또한 병충해 피해, 날씨 스트레스, 가끔의 물주기 누락처럼 더 연약한 잎채소라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문제에서도 잘 회복하는 편입니다. 6위. 주키니. 호박. 가장 관대한 채소에게 상을 준다면 주키니가 별다른 경쟁 없이 받을 겁니다. 정원사들 사이에는 주키니든 철이 되면 차문을 잠가야 한다는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 조수석에 넘치는 호박을 몰래 놓고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농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주키니 한 그루가 한 시즌에 20, 30, 심지어 4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관리는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꾸준한 햇빛과 적당한 물, 뻗어나갈 충분한 공간만 주면 식물이 나머지 대부분을 알아서 처리합니다. 빠르게 자라고 풍성하게 꽃을 피우며 많은 초보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부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 큰 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두세 그루만으로도 대부분의 가정이 신선하게 다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주키니를 생산할 수 있어서 보통은 빵, 부침개, 볶음 요리 등 창의적인 활용법을 찾게 됩니다. 바쁜 정원사에게는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즐거운 고민거리입니다. 5위, 로즈마리. 엄밀히 말하면 로즈마리는 채소가 아니라 허브지만 먹을 수 있는 것 중 거의 가장 키우기 쉽다는 점에서 이 목록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원사는 로즈마리 자체보다 로즈마리를 걱정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 지중해 원산 식물은 진심으로 방치되는 걸 선호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오랜 가뭄도 불평 없이 견디며 오히려 비옥하게 개량된 흙보다 척박한 흙에서 더 잘 자랍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물을 덜 주고 비료를 덜 주고 관리할 문제도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물 주기를 놓쳤나요? 로즈마리는 보통 신경도 안 씁니다. 비료 주는 걸 잊었나요? 그래도 계속 자랍니다. 많은 기후에서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다시 심을 필요 없이 향긋하고 유용한 가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굽거나 닭고기를 구우거나 빵을 구울 때마다 밖으로 나가 필요한 만큼 잘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로즈마리가 제공하는 손 안 가는 편리함입니다. 4위, 민트를 키워본 적이 있다면 왜 이렇게 순위가 높은지 이미 알 겁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는 민트를 살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걸 뒤덮지 못하게 막으려고 애씁니다. 민트는 구할 수 있는 식용식물 중 가장 공격적이고 왕성한 축에 속하며 약간의 물과 햇빛만 있어도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경험 많은 정원사들은 거의 항상 화분에서 키우라고 권합니다. 방황하는 뿌리가 정원의 나머지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죠. 바쁜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종류의 고민입니다. 식물이 살아남을지 걱정하는 대신 여러분의 유일한 일은 얼마나 자라게 둘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신선한 민트는 차, 디저트, 칵테일, 소스, 과일, 샐러드용으로 시즌 내내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른 후 워낙 빠르게 다시 자라기 때문에 부족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동안 물을 안 줘도 보통은 별 문제 없이 회복합니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만큼 강하게 자라려는 식용식물은 드뭅니다. 3위, 부추, 갈릭 차이브. 대부분의 가정 정원사는 일반 차이브에 익숙하지만 부추는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튼튼한 다년생 식물은 일반 차이브의 손 안 가는 특성과 다양한 요리에 아름답게 어울리는 은은한 마늘 향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 잡으면 부추는 정원 전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해마다 스스로 돌아옵니다. 매 시즌 씨앗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진짜 이 점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난 것을 수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식물은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방치의 시기를 더 잘 견딥니다. 가느다란 잎은 생육기간 내내 반복해서 자랄 수 있고 수확한 만큼 새로운 성장이 계속 채워줍니다. 계란 위에 뿌리거나 수프에 넣거나 거의 모든 짭짤한 요리의 고명으로 사용해보세요. 부추를 한번 심으면 다시 심을 필요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보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2위, 이집트 워킹 어니언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특이한 채소일 수도 있고 정원이 저절로 굴러가길 바라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리한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특이한 양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씨앗을 만드는 대신 줄기맨 위에 작은 굵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덩어리가 무거워지면서 줄기가 점점 땅 쪽으로 휘어지고 결국 구근이 흙에 닿아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식물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물은 매년 정원 화단을 따라 조금씩 스스로 자리를 옮기는데 바로 그 별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쁜 정원사에게는 이자가 번식 습성이 정말 유용합니다. 한번 심으면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대체로 계속 번식합니다. 추운 날씨도 잘 견디고 지속적인 관리도 거의 필요 없으며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잎과 작은 구근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 식물을 키워본 적은커녕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정원에서 진짜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손이 덜 가는 먹을거리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 아스파라거스. 이 목록 전체의 핵심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작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매년 다시 심어야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화단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 첫 심기 한 번으로 15년, 20년, 심지어 그 이상 신선한 순을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심기 노력이 수십 년 동안 보답합니다. 이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처음에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처음 몇 년은 많이 수확하기보다 식물이 튼튼하고 깊은 뿌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두는 데 씁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마련되고 나면 지속적인 작업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수확량은 계속 좋아집니다. 매년 봄 부드러운 순이 마치 시계처럼 흙을 뚫고 올라옵니다. 몇 주간 수확한 다음 나머지 고사리 같은 잎은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두어 다음 해를 위해 뿌리를 재충전합니다. 처음의 시간과 노력 투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며 이 목록 전체의 철학을 그 무엇보다 잘 담아냅니다. 가장 좋은 정원은 가장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정원이 아닙니다. 가장 적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속 생산하도록 설계된 정원이며 에스파라거스는 그 개념을 다른 무엇보다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성공적인 정원 가꾸기는 원래 더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처한 상황에 맞는 식물을 고르는 것, 물 주기를 놓친 날도 용서해주고 내 정신없는 한 주도 버텨내며 삶이 바빠져도 계속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식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면 이 15가지를 한꺼번에 다 심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후와 공간에 맞는 한두 가지를 골라 어떻게 자라는지 감을 잡고 그 초기의 작은 성공들로 자신감을 쌓아보세요. 정원 가꾸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손 안 가는 식물이 거의 매일의 노력 없이도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나면 아마 집 안에 빈 화분 하나, 쓰지 않는 구석 하나, 햇볕 좋은 창가 하나까지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백표는 처음부터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편안한 식물들이 진짜 일의 대부분을 대신 해주도록 두는 것, 그것뿐입니다.